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크로아티아와의 준결승에서 패했다. 파이널 스테이지가 홈에서 열렸기에 유리한 상황에서 나선 경기였지만 연장에서 연달아 두 골을 허용하고 패했다. 말렌의 선제골 이후 역전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종료 직전 랭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베르바인과 베우호스트 등 준결승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사비 시몬스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태리는 스페인의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고 패했다. 유로 우승에 이어 네이션스 재패도 기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탄탄한 수비와 세대교체 성공으로 다시 유럽을 넘어 세계 축구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자니올로와 프라테시, 크리스탄테 등 전성기에 들어간 대표팀 새 얼굴들도 잘해주고 있고 키에사는 언제든 크랙 역할이 가능하죠. 접전이 유력하다. 네덜란드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이태리는 탄탄한 중원을 가동해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조르지뉴와 바렐라, 베라티의 중앙이 나설 텐데 네덜란드 중원의 공세를 충분히 버티며 경기를 접전으로 이끌 것이다. 보누치와 아체르비가 최종 수비에서 견딜 이태리가 경기를 90분 이후로 끌고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는 파라과이 대 니카라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과이는 최근 남미에서 눈에 띌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증명하던 팀이었는데 공격진에서 해결할 선수가 수년 동안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브라이튼의 공격수인 엔시소가 나오며 다른 팀으로 변모를 노리고 있다. 나신클럽의 로하스와 뉴캐슬의 알미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카드다. 최전방에는 토리노의 주전 스트라이커이자 아스날의 관심을 받는 사나브리아가 있죠. 니카라과는 이번 A매치 일정에서 좋은 팀들과 연달아 경기에 나선다. 파나마 전에서는 2골을 넣었지만 패했고 우루과이 상대로는 종료 직전 코로넬의 골로 0패를 면했다. 축구의 변방이라는 인상이 짙은 팀이었는데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리그의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없는 수비진은 불안했죠. 니카라과가 꾸준히 골을 기록한 이번 6월이지만 전력의 격차는 확연하다. 알미론과 엔시소, 사나브리아의 공격진을 가동할 파라과이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수비가 불안한 원정팀이기에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스페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원정에서 펼쳐진 네덜란드 전을 잡고 결승에 올랐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강팀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임에도 메이저 대회에서는 가장 성적을 잘 내고 있다. 황금 세대도 끝물이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여전히 크라마리치와 모드리치, 브로조비치와 페리시치 등 베테랑들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 단, 그바르디올의 공백이 있는 최종 수비는 다소 불안했죠. 스페인은 유로를 우승했던 이태리를 잡고 결승에 진출했다. 임모빌레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연장이 유력했던 후반 43분 호셀로의 결승골이 터졌다. 이번 시즌 강등당한 에스파뇰의 스트라이커로 30대 중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호셀로가 지난해부터 대표팀에서 잘해주며 모라타의 부담을 덜어줬다.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된 라인업도 꽤나 안정적이었는데 가비와 메리노가 중원에서 로드리를 잘 지원했죠. 크로아티아는 30대 중반의 선수들이 질비한 팀인데 네덜란드와 연장 혈투를 펼쳤기에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는 메리노와 로드리 등 스페인 중원이 모드리치와 브로조비치를 경기 내내 활동량으로 압박할 수 있다. 안수 파티와 피노 등 크로아티아 수비를 공략할 선수들의 돌파도 있을 스페인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과테말라 대 베네수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테말라는 골드컵을 앞두고 예비 명단을 발표한 후 이미 2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멕시코의 0대2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0대1로 연패하면서 뚜렷한 전력 차를 실감해야 했다. 대부분 주전들은 모두 포함했던 만큼 본선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경기와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까지 치른 다음 골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만큼 선수들의 동기부여 자체는 충분하다. 코스타리카를 1대0으로 꺾는 등 만만치 않은 모습도 보여줬죠. 베네수엘라는 베테랑 선수들을 바탕으로 A매치 경험이 없는 20세 안팎의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공격수 살로몬 론돈, 조셉, 마르티네스, 미드필더 토마르 링컨,
수비수 로베르토 로잘레스 등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공격수 알레한드로 마르케스, 미드필더 다니엘 페레이라, 다비드 마르티네스, 수비수 욘 아람브로, 모이세스 타블란테 등 신예들도 포함됐다. 온두라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며 A매치 6경기 연속 무패로 기세도 좋은 편입니다. 역대 6차례 A매치 맞대결에서는 베네수엘라가 3승 1무 2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해묵은 기록이긴 하지만 2006년부터는 3승 1무로 4경기 연속 맞대결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는 신구 조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월드컵 예선까지 이 같은 기세를 이어가야 할 입장이다. 과테말라는 남미 팀들을 상대로 9승 13무 33패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다섯 번째 경기는 파나마 대 멕시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직전 캐나다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다. 전체적인 점유율 싸움은 비등했다. 아울러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GK 모스퀘라의 부진이 너무나 컸다. 기존 선발 GK였던 메지아를 휴식시킨 것이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GK 포지션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 DF 다비스가 징계 결장할 테지만 큰 문제는 없다. 교체 수비 자원이다. 멕시코는 라이벌인 미국에 패하고 34위전으로 추락했다. 플리시치의 측면 돌파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센터백인 몬테스와 풀백인 아르테아가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라울 히메네스와 로저노 등 핵심 공격수들과 에레라 등이 빠진 상황에서 전력 누수가 큰 34위전이다. 페에노르트를 에레디비지의 우승으로 이끈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파나마는 카라스키아와 고도이 등 중원의 경기력이 좋은 팀이지만 에드손 알바레즈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멕시코를 넘긴 어렵다. 히메네스 외에도 베가와 마르틴 등 언제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공격 옵션이 즐비한 멕시코가 승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캐나다 대 미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파나마를 잡고 결승에 진출해 미국을 만난다. 미래 에이스 스트라이커인 데이빗의 결승골에 이어 미넨의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경기 종료 직전 추가골을 터뜨렸다. 지난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부터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미국은 북중미 라이벌인 멕시코를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첼시의 스타인 대표팀 에이스 플리시치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페피의 골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의 핵심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다. 측면 수비수인 데스트와 중앙 미드필더인 맥케니가 퇴장을 당했기에 결승전에는 나설 수 없다. 스켈리와 데라토레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케니와 데스트가 빠지는 건 충분히 큰 전력 누수지만 워낙 스쿼드적으로 완성된 팀이기에 전력 공백을 메워줄 옵션이 충분하다. 또 캐나다가 빅토리아와 밀러 등 중앙 수비가 탄탄한 것과 달리 측면은 다소 불안한데 플리시치와 레이나가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